소록도 유배 작전. 네. 이름 본인이 붙인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기본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저희가 이제 저자가 3명이거든요. 3명인데 저희들이 취재한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지필은 나눠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때 상황들을 좀 다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당시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 중 하나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미 주가 조작이나 우속 논란 이런 것들이 크게 불거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도 다들 그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뭐 논의들을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김건희를 중에서 이제 어이할 거가 그렇죠. 대한 근데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게 뭐 소록도로 보내서 뭐 대선 기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못 나오게 하자. 또는 이제 좀 급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대선 전에요? 계세요. 그렇죠. 이혼을 시키라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그런 논의들은 할 수 있죠. 논의들은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그런 논의들의 결론은 그럼 누가 보고할 그렇죠. 것이냐. 고양이 여기서 목에 이제 누가 막히는 방울을 거예요. 하냐. 예. 밑에서 얘기는 서로 그렇죠. 하는데 네. 못하지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 취재 언급을 했다가 날아가신 분들이 초반에 좀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네. 더더욱 보고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아 김건희 여사는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역이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부터 캠프 사람들한테 쌓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윤석열 전 그때는 후보였겠죠. 후보들의 이제 후보의 친구들 그다음에 그 친구들 중에서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 술자리를 하는 가운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윤석열이 네. 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김건희랑 이혼을 시켜야 돼. 그 일을 할 사람 너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너가 누구예요? 그 너가 진짜 궁금해요. 그 너는 지금 안녕한 거예요? 그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캠프 초창기에 네. 캠프 구성하기 전이죠. 캠프를 사실상 구성하는 역할을 하셨던 법조인 출신 인사가 있는데 네. 그분이 어느 정도의 핵심 관계자였냐면은 장제원 전 의원이 보고서를 올릴 정도로 그런 핵심적인 이분에게? 위치에 있던 분이 있었어요. 강재원 의원이 네네네. 이분한테 그렇죠. 보고서를 올려요. 그렇죠. 캠프 초창기에는 장제원 의원이 아직 윤석열 후보와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이제 힘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깊숙이 이제 관여하는 걸 아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불러서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혼을 시켜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그 말은 못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상당히 직언을 많이 했어요. 그 초기에 윤석열 후보하고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제대로 붙기 전에 그때는 누구예요? 뭐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뭐 검찰 친구들? 뭐 누가 이제 윤석열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취재하기로는 당시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하기 직전부터 정치권의 좀 주변 사람들을 조금 만나기 시작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영입을 시도하기도 했었고 그때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정책 관련해서 네. 자문 그룹들을 좀 많이 포섭을 하셨고 이제 사퇴하고 나서 쭉 만나면서 이제 정치권의 이렇게 인맥들이나 뭐 캠프 실세들을 이제 늘리기 시작했는데 네. 뭐 여러 주축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축이 법조인 출신들이죠. 법조인 출신 정치인도 있고, 뭐 법조인 출신 변호사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초창기에 네네네. 주축을 이뤘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그 이혼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라도 꺼냈어요. 실제로 이분한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법률 관련한 그런 뭐 총괄 역할을 좀 맡기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그럴 거면 처음에는 캠프를 합류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럴 거면 오케이 좋다. 대신 김건희 여사나 그 처가 쪽에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걸 자기도 알고 있으니 나한테 다 오픈을 해라. 아니면 나한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래야 내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다가 윤석열 후보가 같이 좀 해주세요. 형님 좀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은 못하고 김건희 리스크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다 나한테 오픈해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픈한 거예요? 아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떠나가시게 그리고 됐죠. 멀리 떠나갔어요? 네, 아. 캠프에. 근데 이분 최근에도 한번 뵀는데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뭐. 그때 본인은 날아간 아예 거. 날라갔어요. 그때부터. 네. 근데 이미 그때 알았다는 거죠.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정부는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 날아갔다. 날라갔다는 표현보다는 본인이 떠났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이 같습니다. 캠프를 떠났다. 네. 근데 주가 조작이나 뭐 그 기자랑 통화한 뭐 이런 것들을 제일 위험하게 봤나요? 아니면 더 위험한 게 또 많았는데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인가? 그런 부분도 있죠. 저기 예. 뭐 주가 조작도 있지만 사실 무속 논란이라는 게 네. 당시 캠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 있던 그런 그래요? 부분이었는데 특히나 좀 힘들어했던 게 그 기독교인들 좀 캠프에도 여러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그 무속 논란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법조인도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네네네. 장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집안이 기독교고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어떻게 간 거예요? 뭐 소록도를 갔었나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저기 당선 뒤에 인수위 때인가 당선 뒤에 소속도로 가셨을 거고. 아, 그래요? 네, 이건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못한 내용. 그렇게 결국에. 어디 감히 사실 이 얘기를 했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단어 자체가 소록도로 간다는 거는 진짜 유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끝내 말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는 제대로 어떻게 관리하지 못한 채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고. 그렇죠. 예. 다음에 또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최 부장님이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되게 충격적이었던 에피소드가 네. 이태규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네. 어느 날 갑자기 한다는 기사가 떴었어요. 이태규 대통령직 인수위원이면 이태규는 안철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에 후보랑 이제 안철수와 윤석열 이게 단일화를 하고 예. 이 안철수한테 뭔가를 또 드려야 되는데. 일단의 지분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뭐 요런 자리는 우리 사람을 넣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저는 모르겠고 갑자기 이제 사퇴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뒷얘기를 취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 이제 단일화 전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이제 설득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도와주면은 뭐 공동 정부를 할 수 있고 뭐 인사권도 어떻게 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당선되고 나면은 사실 약속 권력은 하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당선되고 나면 이제 되기 전하고 뭐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 특히나 이제 대선이 0.73% 포인트 차로 아주 초박병으로 끝났으니 네. 이게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안철수 덕분에 겨우 이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당시 취재할 때 윤석열 후보 쪽에서의 반응은 더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판단을 잘못했다. 단일화를 하면서 오히려 까먹었다. 네, 안철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떠나버렸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본인들도 안철수 때문에 이겼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누기가 싫은 거죠 이제. 권력을 그렇죠. 하면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죠. 아깝죠. 네. 그렇죠. 그런 현상들 때문에 아마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이태규 의원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폭언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폭언했다는 거예요? 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이 책에 이제 네. 이 실록 윤석열 시대라는 네. 책에 잘 설명이 돼 있는데 네. 그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농공 행상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인사인데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나 이태규 의원 측에서는 조금 내심 기대한 측면도 있을 거고 당연히 공동 정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겠죠. 예. 자리를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 인사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은밀하게 사실상 따로 인수위가 가동되듯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내재가 됐을 거고 네. 그러니 이제 이태규 의원이 약속하고 좀 다르지 이건 좀 않느냐 아닌데? 이러면서 장제원 의원하고 좀 상의를 했을 텐데 장제원 전화해서 의원이 장제원 의원한테 이태규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형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네. 그렇죠. 한 거죠. 근데 장제원 의원이 이제 몰랐냐 인마?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아니,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안 왜 듣고는 이런 말이라도 식이냐는 해주지. 식으로 하니 이제 이태규 의원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윤석열 이제 당시 당선인이 그렇죠. 전화해서 이태규 예. 인수위원에게 여보세요 했더니 여보세요도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보세요도 받자마자. 아니에요. 받자마자 야, 이 XX야. 네가 뭔데 내 인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 욕을 듣고 나서 이제 이태규 의원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사퇴하고 안철수 뭐
뭔가 한 자리도 거의 안 줬군요. 안철수 쪽 사람들한테는. 원래는 저기 인수위 초창기에 총리 안철수 총리 총리사. 유력설이 뭐 굉장히 일반화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었죠. 예. 이태규 의원한테도 통일부 장관인가 자리를 제안했던 걸로 아는데 사실 뭐 통일부 장관이 하려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수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건 굉장히 역할이 한계가 있는 자리잖아요. 뭐 되게 무시한다고 생각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농공행상에서도 안철수 쪽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됐고. 아니 무슨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전화를 하자마자 다 욕부터 시작하는 내용으로 아, 그래요? 써놨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도 취재하면서 좀 가장 충격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말도 함부로 하시고 네. 뭐 폭언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는 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당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아.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예. 참담하네요. 네. 굉장히. 욕을 그렇게 잘해요? 너무 잘한다고 하십니다. 아. 이게 들은 사람들은 넋이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 정도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최근에 신들린 욕쟁이네요. 완전 그냥 쫙. 그런 걸로 알고 나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했었어야 돼. 아 욕쟁이 욕쟁이 할아버지. 이런 것처럼. 최근에 윤한홍 의원이 저기 아 맞아요.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실 네네. 정도로 예. 아 사람 가리지 않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보통 나이가 좀 이렇게 많이 들면 네. 젊었을 땐 좀 이렇게 막 욕도 하다가도 이게 말이 좀 고와지지 않나요? 아 근데 이거는 전 잘 모르겠긴 네. 뭐 이거 막 되게 성급하게 일반하면 안 되긴 하는데 검사들이 욕을 잘해요. 음. 맛깔나게 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얘기할 때. 근데 아마 그게 오랫동안 쌓여서 경지에 올랐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욕을 많이 했고. 근데 그 김건희 씨도 욕이 또 만만치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뭐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이 책 전체를 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에피소드가 저는 그거였어요. 그 이상휘 지금 의원이죠. 이분이. 국민의힘 네, 의원이죠. 국민의힘 의원인데 네. 이건 아마 이제 당선 이후에 인수위에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요 얘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메인 아이템이 사실 이거였어요. 저희가 원래 1회 1번 아이템으로 쓰려고 했던 기사인데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욕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뭐 수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뭐 일반화된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저기 인수위 당시에 사실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던 이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네. 저희들이 기자들이 다 궁금해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한테 욕설 뭐 폭언을 듣고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뭐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상희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당시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윤핵관 중에서도 최고 실세로 이제 네, 불림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 이른바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 조각을 위해서 데려왔던 사람이 이상희 의원인데요. 이상희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인사 작업을 많이 했던 그런 실무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인사 전문가니까 미리 좀 내부 예비 조각 같은 걸 해서 그렇게 하려고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네. 어디에 누굴 앉히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기려고 이상휘란 사람을 데려놓고 그렇죠. 실무로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네.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 그리고 이제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장지원 의원이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니 당연히 이상희 의원도 핵심이 됐지 않겠습니까? 네네. 당선인 비서실에서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장지원 밑에 직제상으로는 바로 밑에 있는 핵심 인사였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사실 대선 기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잠잠했어요. 드러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리스크가 많았으니. I believe 그때잖아. 그렇죠. 내조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당선되고 나니 이제 챙겨야 될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것도 문제는 인사였어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도 많고 하니 이제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때 당시 인사를 주도했던 분들을 보면 장제원,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당시 이상민, 그다음에 그 밑에 직제상으로는 뭐 이상휘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제원 이상민한테 김건희 여사가 바로 민원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김 여사 쪽에서도. 그러니 그 직제상 아래에 있는 이상휘 의원한테 아마 민원이 몰렸을 거고. 네. 그랬는데 장제원 의원은 김건희 의원이 이렇게 뭐 청탁하고 이런 거 인사에 일종의 개입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좀 꺼려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상휘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측이 직거래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휘 의원이 여사 측의 민원 같은 거를
좀 적당히 쳐내고 막 이런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끼어서 고생을 봐주시는. 좀 그쵸? 많이 했겠네요. 여사는 세게 그렇죠. 민원이 들어왔을 거고 그 장재원 실장은 그건 못 들어준다고 계속 했으니 이제 중간에서 곤란한 일들은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벤트가 생깁니다. 이제 여사 측에 어떤 분이 자꾸 인사가 미뤄지니 좀 빨리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네.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좀 친하다고 생각하니 좀 솔직한 이야기들도 하고 뭐 여사에 대해서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러 왔던 그분이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눴던 내용을 보고를 했다 그럽니다. 최악이네. 이거. 자기들이 편하게 한 이야기를 윗선에 그렇게 보고하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죽자는 됐어요? 얘기죠. 그 보고를 듣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이상희 당신 의원은 아니고 이상희 기획팀장인가? 이상희 의원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전화를 받자마자 그 한밤중에 야 이 새끼야 야 이 XX야 이러면서 한 10여 분간 진짜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더라고요. 10분간? 10여 분간 뭐 예. 그게 그렇게 되나? 나 그렇게 그 10분 동안 무슨 욕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와 이게 김수환무 두루미와 아니 이 창이 저게도 10분 언어 구사가 굉장히 뛰어난 어휘력이 좋나? 그래서 욕설을 그렇게 막 계속 퍼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럼 이거를 이상희 그 의원이 직접 취재원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욕을 먹었다 이렇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편으로 쓰려고 했는데 네. 1편으로 쓰지 못하고 좀 밀렸던 이유가 사실관계 확인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네. 이상희 의원은 대답을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주기 예. 어렵다고 했겠지. 내가 욕먹은 얘기를 내가 하는 그렇지, 건 그렇지.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당사자가 사실 김건희 여사와 이상희 의원이기 때문에 두 분의 확인을 못 받고는 사실 기사화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당시에 이 욕설을 듣고 나서 이상희 의원이 엄청 괴로워하셨어요. 괴롭겠죠. 그리고 자기가 일단 왜 욕을 먹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시에 주변에 이제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뭐 장지원, 권성동, 뭐 윤한옥 이런 의원들부터 다른 좀 알만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왜 여사가 이렇게 화가 났냐, 나 지금 뭐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하소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좀 소문이 났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복수의 취재원들을 취재를 하면서 다 이야기가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 의원이 하셨던 이야기를 한 쿠션 전에서 들었지만 일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상 의원한테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드리니 자기는 대답하지 않겠다. 근데 써라 그냥 이런 거군요. 근데 기자들은 써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기자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NCND를 하시더라도 요거는 맞는 NCND다, 긍정의 NCND다, 아니면 부정의 NCND가 있는데 이거는 기사화했을 경우에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저희가 취재도 많이 됐었고 본인의 반응도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욕을 태봐가지고 먹고 이분은 그 뒤로 떠났나요 바로? 사라졌죠.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 있었다 그러는데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진짜 사라지셨대요. 실종된 것처럼. 실종이죠. 출근을 안 해버리면.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지. 사라졌으니. 예. 근데 이분이 공천은 어떻게 그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어지는 저희 실록 시즌 2나 또 유료 결제해야 돼 또. 너무하네. 돈 너무 밝힙니다. 거의 우리 급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사이드 질문인데 그 여사는 어떨 때 여사로 호칭하는 거예요? 여사. 네. 지금 우리 댓글에서 김건희한테 왜 자꾸 여사를 붙이냐고 이런 예. 댓글들이 올라와서. 제가 익숙치 않아서 그러는데 저도 사실 기준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든 이제 그쵸? 여자를 어른 여자를 이렇게 약간 뭐 불렀죠. 지체 있으신 네. 뭐 대충 이제 우리 엄마. 상식적으로는 뭐 네, 그렇잖아요. 엄마. 예. 나이 꽤 있는 분들한테는 네, 네. 여사 정도는 하는데 근데 이제 여사랑 씨 이 문제가 네. 사실은 감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를 한겨레에서 김정숙 씨라고 한번 사진 설명 달았다가 거의 이제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부를 것인가 호칭의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긴 한데요. 네. 아무튼 우리는 이제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로 부르고 가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전에 워낙 이제 하시던 게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습관이 좀 저도 돼서 뭐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하니까 저도 여기서는 김건희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 원래 있던 데는 어디에 그러면? 중앙일보죠, 중앙일보. 그러니까 여기가 로마면 네. 다른 데들은 대체적으로는 다 여사로 통일을 하는 모양이죠. 이게 탄핵 전후가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왜 개헌전이나? 지금 혼란이 있냐면은 네. 제가 사실 이제 탄핵 때까지 이제 정치부에 있었고 예. 이 기사를 쓰면서는
사실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는 호칭을 떼고 씁니다. 그래서 저희 기사에는 아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라고 나가요. 저희 아. 기사에는. 그래서 제가 윤석열 김건희라고 쓰다가 여기서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신문에서도 어떻게 아. 호칭하는지 제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아, 헷갈리셨구나. 지금 우리 신문 기자님은 모두에게 극존칭을 쓰고 있어요. 하셨고 어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여튼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보도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서 우리 그쵸. 이제 몰랐는데 사실 이런 전조들이 있었던 거네, 그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어느 정도로 문제를 좀 갖고 있었는지가 사실 이런 몇몇 사건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보도된 게 없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네. 여쭤도 될까요? 그 왕자 있잖아요. 왕자. 네네. 손바닥에 왕자. 손바닥에 왕자. 예. 왕자가 여러 사람을 날렸잖아요. 김용남 그 전 의원이 아. 그 뭐 왜 손가락 위주로 씻었나 보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예 바로 날아가기도 했었는데 네. 이 왕자 관련된 에피소드가 또 있었다면서요. 아 이게 이제 기사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제 이 왕자 에피소드가 보도가 되고 나서 이건 제가 한 경험담은 아니고 제 위에 이제 현일훈 기자라고 기자가? 현일훈 선배가 그 대통령실 자 소위 말해서 이제 후보 때는 마크맨 일진, 제가 마크맨 이진이었어요. 윤석열 후보를 담당하는. 네. 그래서 이제 마크맨 일진 기자가 호기롭게 후보한테 물어봤죠. 이거 직접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하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아니 이거 저기 동네 아주머니가 출근하는데 써줬는데 맞아, 이거, 맞아. 이걸 뭐 그렇다고 지우고 올 수 없는 거 아니냐?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왔다. 그러니 이제 현인훈 기자가 아니 그래도 이거 상당히 부적절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 이러니 윤석열 후보가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이제 그 기자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예. 내가 이마에다가 다음번에 봐라. 내가 이마에다가 이제 왕자를 대문짝만하게 써서 나가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보고를 하면은 바로 화부터 내는 그런 스타일이고 좀 듣기 싫은 말은 버럭 화를 내는데 다음에 또 보면은 또 조언들을 또 받아들인 측면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뒤끝은 또 없습니까? 다음번에는 안 쓰고 나왔죠. 조언을 받아들였군요. 근데 일단 자기한테 뭔가 좀 뭐 직원이나 이런 얘기 입 바른 소리 같은 거 하는 거는 당장은 일단 화부터 내는군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취재 결과가 많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네. 직접 뭐 대화도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마크맨 이진이라서 아, 많지는 계속 않은데 피해갑니다 지금. 많지는 않은데 얘기한 경우는 있죠. 얘기한 경우는 있는데 저한테는 뭐 대선 때 저는 대선 때 위주로 좀 만났고 뭐 대하고 이럴 때는 좋게 말씀하시죠. 선거 때니까. 계란말이 먹었습니까? 아 저는 못 먹었습니다. 아하. 안타깝네요. 찌는 생각합니다. 아니시네. 찌는 안타까운지 다행인지.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실록 윤석열 시대죠. 네, 요 책을 이제 지금 쓰고 계시고 그 기사는 계속 연재가 됩니까? 지금 1월 5일부터 네. 시즌 2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2편까지 나갔는데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끝도 여러분이 없이 계속 나와요, 뭐가? 한 시즌 한 3, 4, 5까지 다. 뭐 얼마나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임기는 3년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아직 시즌 1이 네. 이게 이 책에 보면은 아직 대통령 취임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시즌 2 그렇구나. 네. 아, 아직 취임 전이네요. 전이구나. 그래서 시즌 2에 이제 취임을 하시고 시즌 3에 이제 탄핵이나 뭐 좀 계엄이나 탄핵 좀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